안녕하세요. 함께하면 행복해지는 토닥토닥 행자TV 오행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를 드린 게 되게 오랜만인 듯 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린 게 되게 오랜만인데 제가 실방하고 또 북토크랑 이렇게만 했지 오랜만에 여러분에게 토닥토닥 행자TV로 인사를 드리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오늘이 크리스마스네요. 행복한 성탄절을 보내고 계시죠? 날씨가 좀 많이 추웠었는데 그래도 어제는 좀 많이 풀렸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성탄절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책을 한 권 소개를 해드릴까 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인문학에 되게 관심을 갖게 되고 고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잘하고 싶고 늘 욕심은 많은데 사실은 마음만큼 잘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만난 책이 나는 노너를 만나 행복해졌다라는 책입니다. 자, 나는 노너를 만나 행복해졌다라는 이 책을 제가 만났는데 저는 이제 그 고전 쪽을 공부하면서 가장 그 고전의 핵심이라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공자 오빠 그리고 우리 노자 오빠 두 분은 나름대로 좀 대립된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삶의 중심에서 우리 공자 오빠의 논어를 보면 되게 책을 막 많이 읽지 않아도 어느 한 문장이 가슴에 오래 남아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힘들 때마다 이 고전을 좀 공부를 하는 편인데요. 오늘은 나는 논어를 만나 행복해졌다라는 이 책을 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자, 나로 살아가기 위한 든든한 인생의 주춧돌 논어 한마디라고 하는데요. 나는 논어를 만나 행복해졌다. 이 책은 판덩이라는 작가가 지었고요. 이서연이 옮겼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이 판덩이라는 작가는 그 중국의 작가인데 판덩 독서라는 창시자예요. 판덩 독서의 창시자인데 그 시안교통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이수했으며 베이징 사범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했다. 1999년 국제대학토론대회에서 우승을 했고 중국 중앙텔레비전에서 12스튜디오, 산싱 지식급행열차 등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분은 이제 판덩 독서회를 이렇게 운영을 해오다가 지금은 이제 아예 판덩 독서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4천만 명이 넘는 그런 회원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책을 꾸준히 읽고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독서 모임을 하고 글을 쓰고 이런다는 자체만으로도 저는 이런 분들을 만나면 되게 존경스럽고 그분들의 어떤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우리 공자 오빠의 이 논어를 나름대로 이렇게 책을 딱 써놓으셨는데요.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사태평해 보이는 하루. 그러나 어딘가 슬픈 울림이 들릴 때 우리는 논어를 익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판동 작가의 책 제목들이 되게 재미있습니다. 나는 논어를 만나 행복해졌다.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분의 저서를 또 하나 보게 됐어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논어 한마디 이렇게 또 이 책을 제가 또 이 나는 논어를 만나 행복해졌다를 보다가 또 이 책을 같이 주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쓴 책들이 되게 읽기가 쉽게 좀 설명이 되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불안할 때 논어를 읽는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언제 책을 읽고 언제 공부를 하시나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힘들 때 누군가에게 좀 내가 너무 부족해서 밀리는 느낌 아니면 내가 위축될 때 그럴 때마다 좀 더 책을 사고 공부를 하고 뭔가에 도전하고 이랬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힘들 때마다 저는 책을 산다거나 책을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하는 편인데 이 저자의
나는 노너를 만나 행복해졌다 이 책이 그런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가가 저하고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을 갖게 해서 아주 좋았는데요. 자, 일단은 이 책 시작하는 시점에서 나는 노너를 만나 행복해졌다. 이 출판사가 미디어숲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이 미디어숲이라는 출판사에서 이 판동 작가의 책을 많이 출간을 했더라고요. 이 나를 살리는 도너도 미디어숲에서 출간을 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잠깐 소개를 해드릴 건데 문장을 이렇게 명언을 써놨어요. 어디를 가든 마음을 다해서 가라. 어디를 가든 마음을 다해서 가라 라고 공자 오빠의 명언이 있습니다. 공자의 명언이 있는데 저는 참 좋아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 우리가 최선이라는 것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뭘 하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선택을 할 때 저는 후회도 없더라. 아쉬움이 덜하더라 라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마음이 없다면 그거 어떤 행동을 하든 말을 하든 이 마음이 빠지면 진실함이 빠지면 어때요? 그 말은 하나의 그런 뜬구름처럼 허황되게 이렇게 들리겠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 마음을 다해서 가라. 그리고 가장 큰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 있다. 가장 큰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 있다라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저도 되게 공감을 하네요. 가장 큰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그게 영광이다.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 다 잘할 순 없잖아요. 우리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기 위해서 몇천 번을 몇만 번을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서고 하면서 걸음을 걸을 수 있듯이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이 논어에서 주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장. 좋아하는 직업을 정하면 평생 단 하루도 일하지 않는 것과 같다. 지금 이 앞 책 표지에 이렇게 문장을 하나씩 넣어놨는데요. 너무 공감이 돼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좋아하는 직업을 정하면 평생 하루도 일하지 않는 것과 같다.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어때요? 우리가 일한다, 아우 힘들다,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느낌을 전혀 갖지 않잖아요. 그냥 노는 것처럼 일하는 게 놀이가 되는 그런 거죠.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보고 돈을 보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되게 스트레스가 오고 힘이 들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는데 바로 돈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부자가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어때요? 힘들지 않고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물질도 부도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아하는 직업을 정하면 평생 단 하루도 일하지 않는 것과 같다. 공자 오빠의 이야기입니다. 자, 멈추지 않는다면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면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만 않고 꾸준히 뭔가를 향해서 가고 있다면 어때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언젠가는 될 거니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기우제를 지내면 왜 꼭 비가 올까요? 라는 말. 그것은 기우제를 지내면서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도 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멈추지 않는다면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 이런 문장 하나씩만 이렇게 가슴에 새기고 가도 삶이 되게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지고, 되게 감동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돼요. 그래서 논어는요, 상론 10편, 하론 10편에서 2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나는 논어를 만나 행복해졌다라는 이 책은 상론 중에서도요, 수리, 태백, 자한 이 세 편을 가지고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바꾼 논어의 힘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글을 썼는데요. 이 저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매일 세 가지로 자신을 반성한다라는 이 공자의 말, 이 말을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되게 접하면서 지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자의 삶을 바꾼 논어의 이야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변화하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 하기편에 나오는 늘 배우고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말 있죠. 하기 시습지, 이 말이 저도 되게 와 닿습니다. 만약에 제가 44살에 제가 대학을 들어가고 강사가 되겠다고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배움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 진짜 이 공자의 핵심과 참 맞다. 핵심 가치와 참 일맥상통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공부를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몰랐던 이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알면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모르다 보니까 때로는 실수하고 화도 내고 억울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갈등도 일어나고. 그래서 배움은 끝이 없구나. 배우고 그것을 그 배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자만이 정말 행복한 삶, 내면의 기쁨을 누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목차를 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수리편에서는요, 어짐으로 무장한 공자의 자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리편에서는 공자가 남을 가르치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공자의 행실에 대해서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리편하고요. 그 다음에 자한편에서는요, 혼돈의 시대를 헤쳐가는 공자의 지혜에 대해서 되게 저도 이 책 보면서 공감을 많이 했어요. 제가 한두 편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태백편이 먼저예요. 태백편은 천하를 거느린 공자의 인품. 그래서 이 책에서는 수리편에서 어짐으로 무장한 공자의 자태, 공자의 그런 평소의 행실, 성품 이런 걸 얘기했고요. 태백편에서는 공자의 인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한편에서는 공자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갔습니다. 저는 이 논어에 관련된 책도 사실은 여러 권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너무 어려워서 못 볼 때도 있었고 사놓고, 그런데 이 나는 논어를 만나 행복해졌다 이 책 같은 경우는 되게 쉽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책을 우리가 보통 책을 한 권 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이 책 같은 경우는 한 페이지만, 한 장만 읽어도, 이 한 꼭지만 읽어도 되게 스스로 사유하면서 내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실용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감동했던 부분들 한 두 편만 짧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수리편에서요.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파고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의가구라는 말인데요.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파고들어라. 그러면 어때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결국은요. 모든 관점은 에너지는 밖으로 쏠려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내면으로 쏠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공자 오빠의 이야기 중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남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해라 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남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을 걱정해라. 남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다 내 문제란 얘기죠. 그래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파고들어라 이 말은 제가 아까 앞에 있는 문장 하나 읽어드렸던 것 중에 좋아하는 직업을 정하면 평생 단 하루도 일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 말과도 일맥상통해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이제 원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누구든 비천한 일을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원한다고 해서 부자가 된다면 나는 채찍을 잡는 일이라도 기꺼이 하겠다. 그런데 이 부자가 되는 것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하다 보면, 좋아하는 것을 하다 보면 부는 그 뒤에 따라온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되게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로, 잘하는 일로 최고가 되라 라는 이 지혜를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문장만 보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지? 그것을 내가 꾸준히 개발하고 그것을 더 잘할 수 있게 즐기면서 한다면 나는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방향을 이룰 수 있겠구나. 부자는 자연스럽게 되어져 가겠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부자가 될 수 없다면 좋아하는 일을 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최고가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도 따라온다라는 이야기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태백편에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호감을 살 수 있는 가장 쉽고 올바른 방법. 우리는 사람들에게 첫인상이라는 이미지도 하지만 딱 만났을 때 호감을 주는 이미지. 가장 중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왠지 처음 만났는데 호감이 가면 어때요? 그 사람과 더 가까이 하고 싶고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더 알고 싶어지죠. 그래서 호감을 살 수 있는 가장 쉽고 올바른 방법. 자, 군자가 도에서 귀하게 여기는 세 가지가 있으니 용모를 움직일 때는 난폭함과 오만함을 멀리하고 얼굴빛을 바로잡을 때는 믿음에 가깝게 하며 말이나 소리를 낼 때는 비루함과 어긋남을 멀리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새는 장차 죽을 때가 되면 그 울음소리가 슬퍼지고 사람은 장차 죽을 때가 되면 그 말이 선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공자의 제자 증자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공자 논어는 이 공자가 책을 쓴 게 아니라 제자들이 쓴 책이라는 거 아시죠? 그거 감안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는 장차 죽을 때가 되면 그 울음소리가 슬퍼지고 사람은 장차 죽을 때가 되면 그 말이 선하게 되기 마련이다 라고 증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때요? 우리가 그 상황이 되면 더 이상 감출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더는 감출 필요가 없게 되었으니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허심탄회하게 말하겠습니다 라는 말.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 어때요? 더 이상 이제 끝인데 내가 뭐 숨길 게 뭐가 있고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이런 느낌이었다라는 것을 오히려 더 진실되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호감을 갖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첫째는 우리가
용모를 움직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안색을 바로잡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말에 신경을 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이에요. 용모를 움직인다라는 말은 얼굴 표정, 그 사람의 표정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표정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어때요? 우리가 또 말이나 소리를 낼 때, 대화할 때 그런 진실함, 그죠? 믿음을 주는 것, 비언어적인 표현의 중요성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진솔함이죠. 진솔함. 그래서 그 사람을 딱 보면 왠지 깨달음을 얻은 사람, 어느 정도의 해탈의 경지에 이른 사람을 보면은요, 그 사람의 표정이나 걸음걸이나 이 모든 것에서 되게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어떤 태풍이 몰려와도 요동치지 않는 그런 것들? 저도 저의 소망이 그런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 제가 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끝없이 공부하고 책을 보고 노력을 합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내용을 하고 마지막에 공자의 행복한 사색에서 그 내용의 핵심을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걸음 하나에도 품격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호감을 살 수 있는 가장 쉽고 올바른 방법. 그것은 우리가 용모를 움직이는 것이고, 또 얼굴 안색을 바로잡는 것이고, 말에 신경을 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걸음 하나에도 그 사람의 품격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사실은 몇 장 안 되거든요. 한 꼭지를 읽는 데에는 한 몇 페이지, 한 5페이지 정도, 1, 2, 3, 4, 5, 6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루에 책 한 10분? 이 5, 6페이지만 읽어도 그러면서 하루 삶을 살면서 나를 돌아보고 스스로 잠깐 사색에도 빠져보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이 훨씬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는 노너를 만나 행복해졌다라는 이 책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공자와 같은 리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23년 더 힘든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이런 고전을 통해서 공자의 논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좀 잘 정립시키고 그리고 성찰해 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잘 잡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는 논어를 만나 행복해졌다라는 이 책, 그리고 미디어 숲에서 출간했고요. 판덩이라는 저자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좀 나를 살리는 논어 한마디, 나는 불안할 때 논어를 읽었다. 나는 논어를 만나 행복해졌다. 이런 책들 함께 보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여러분에게 나는 논어를 만나 행복해졌다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요. 2022년 마무리 잘 하시고 2023년을 멋지게 준비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